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얼마 전 바다가 보고 싶어서 을왕리 해수욕장을 갔다 왔습니다. 시끄러운 도심과는 다르게 평온한 바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확실히 편안해졌는데요. 가끔씩 재충전의 시간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을 지내다 보시면 머리도 복잡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너무 달리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등산을 한다거나 자연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쉬는 타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조정과 횡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세력들의 저점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BTC 대규모 이체 건수가 증가를 했다. 매수 세력 저점 매수 돌입이 암시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 진크립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30일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한 이후 대규모 이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는 주요 매수 세력이 저점 매수를 위해 거래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 고지를 두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며 조정과 횡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웬 떡이냐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을 두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느냐 아니면 가치를 보느냐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보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 속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바잉 찬스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입니다. 이 아주 단순한 차이 하나가 나중에는 메꿀 수 없는 차이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갔을 뿐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경우는 견고해지며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결제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카드와 비자인데요. 두 기업의 경우는 작년부터 치열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저도 비자에서 발급한 암호화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비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CEO가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합법적 효용을 창출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의 CEO는 암호화폐 합법적인 효용을 창출하는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자의 CEO 알켈리의 경우는 CNN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회사가 결제 솔루션으로서의 실제 가치가 있고 결제 촉진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디지털 통화에 관여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합법적인 효용을 창출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장래성을 상당히 밝게 보는 인물 중 한 명이죠. 현재 CEO가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암호화폐 시장에 내재 가치가 없다 비판을 하는 인물들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엑셀 데이터 쪼가리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인물인데 아직도 투지폰을 쓰는 건 함정이죠. 과연 내재 가치란 무엇일까요? 금, 다이아몬드의 경우 최초에 그저 빛나는 돌덩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시장에서 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가치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집에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살 가치를 개인적으로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진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한테는 저한테는 가치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몇백, 몇천만 원을 주더라도 가져야겠다라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관심이 없고 왜 그 돈 주고 사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암호화폐 시장을 비판하는 이제 비판이 아니죠. 비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 속 내재 가치라는 단어가 필수적으로 나오기에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경우도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친화적으로는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립기여를 놓은 상태이죠. 과연 비트코인이 미래 1억에 도달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비판적인 인물들의 인식의 변화가 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군들에서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원 인증 기술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 인증 네트워크를 정식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 인증 네트워크를 정식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탈중앙화의 디지털 ID 네트워크 아이온이 비트코인 메인넷상에 출시되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온의 경우는 메일 주소나 패스워드 그리고 휴대번호 등의 개인 식별 정도를 암호화하여서 디지털 ID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상에서 관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구동 방법에 대해서 봐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냥 대략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신원 인증하는 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식 가동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직간접적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산업에 적용되어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도 부동산과 주식 등을 토큰화하는 작업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로 글로벌적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죠. CBDC인데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이죠. 2022년이면 정식적으로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과연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CBDC에 관한 개발이 글로벌적으로 가속화하며 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홍콩 금융당국과 중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홍콩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금융당국은 신속결제 시스템 테스트 디지털 위안화 결제에 대비하여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경제 전문 미디어 신화재경 홍콩에 따르면 최근 홍콩 금융 이제 감독국 총재 위웨이원의 경우는 참 이름 발음 힘듭니다. 네, 홍콩 금융 감독국은 현재 신속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모바일 결제 충전 등을 대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1단계 테스트는 완료가 된 상태이며 2단계는 은행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디지털 위안화의 경우도 가장 먼저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 현재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위까지 위협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 중국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짱이라고 할 수 있는 BIS의 디지털 화폐에 관한 규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야심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BIS의 디지털 화폐 국제 규칙을 제안하다 헤드라인이 아주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 BIS의 CBDC의 전세계 유통 방법과 정보 교류, 감시 등에 대한 국제 규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 연구소의 무장춘 소장의 경우는 BIS 세미나에서 정보와 자금의 흐름이 동기화돼야 거래 감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중앙은행이나 통화 당국과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우리는 블록체인처럼 분산 원장 기술이나 다른 기술로 뒷받침하는 외환 플랫폼도 제안한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외신의 경우 인민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달러화가 지배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국 또한 모를 리가 없겠죠. 이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 문제로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으로 30만 건에 달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SEC에 첨부된 문서의 기밀 유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SEC에 첨부된 문서의 기밀 유지를 요청하다. 네, 헤드라인부터 벌써 의미심장합니다. 리플의 경우는 사라 넷번 판사에게 미 SEC의 서한에 첨부된 문서 중 일부를 봉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괜히 못 보게 하니까 무슨 내용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 SEC의 위원이자 현 리플 변호인인 앤드류 세레스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기밀을 요청한 문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민간 기업의 독점적인 내부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밀을 요청한 문서에는 XRP 작성 및 배포 과정, 리플 임원 간 내부 이메일, 당시 회사의 복잡한 사업 전략 및 모금 계획에 대한 설명, 초기 단계 투자자와의 논의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속 시원하게 공개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당당한 내용이라면 XRP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더욱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알려지면 안 되는 리플사만의 기밀이거나 알려지면 리플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만한 내용 둘 중 하나이겠죠. 현재 재상장에 관련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소송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을 생각보다 기나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상황이 어떠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XRP의 투자자들은 속이 타들어가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